이번에는 영어 전치사 중에 동시적 대상이나 부수적 상태를 지정하는 with입니다. 전치사 with는 우리말 조사, 함께 혹은 가지고쯤으로 수용되어 동태나 상태에서의 대상을 동시 혹은 부수적 동반의 것으로 인지하게 해줍니다. 또 이 동반 상황은 도구나 감정 이유가 되어 부가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개념화해서 수용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여기서는 with의 역할 기능을 동반으로 개념화해 다루겠습니다. 동반은 펼쳐진 상황 당시에 함께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요. 전치사는 상황 구체화었고 앞에 전치하게 되는 상태사로 규정하겠습니다. 전치사 with는 어떤 우리말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수 있을까요? 두 예문 모두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주어졌음을 볼 수 있는데 일부 구문에서 with가 쓰일 때 나타나는 문법적 역할 기능을 보면 주변의 부수적인 상황을 덧붙여 묘사되게 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문 3에서도 밤이 되자라는 자연스러운 우리말 번역 구절은 주어 행위가 펼쳐지게 만든 여건 상황이라서 부수적입니다. 그렇지만 예문 4 표현에서는 또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문 4에서처럼 주어의 동작 상대자를 지정해주기도 하며 예문 5처럼 수반된 도구를 지정해주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서로 다른 상황마다 각각 다른 우리말 어휘를 요구하는 with의 쓰임을 분석해가며 나름의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전치사 with는 우리말 함께가 먼저 떠오르는 어휘이고 상황 속에서 함께하는 대상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해석할 때 함께라고 해석하는 경우 본문 1 표현에서 스미스도 런행위자로 함께한 것처럼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에 대한 우리말 해석에 따르면 영어를 가르쳐준 사람은 스미스 교수입니다. 시는 배우고 스미스는 가르치는 관계이므로 함께 배움을 당하는 것 같은 대상으로 스미스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책상 가르치는 행위자로 보고 그렇게 의미 지정을 했을 것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주어는 런 행위의 능동적 행위자이고 with의 대상은 티칭을 해주게 되므로 주절 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의도 대상의 수동 피동적 처해짐이 영어 구문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임을 받아들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은 심층 구조상으로 동사를 반드시 목적 대상에게 동작을 끼치게 하는 사역성으로 타동사화하고 주절 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피역 대상의 수동 피동적 처해짐과 그것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부가서술이 영어 구문 형성의 기저현상임을 받아들이고 시도한 것으로서 이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의도 대상의 수동 피동화 현상이 영어 구문 형성의 심층 기반에 있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대상 플러스 상황 구체화 형식으로 나열됩니다. 펼침 1 분석에서 보면 심층 구조상으로 동사 런의 대상, 즉 목적어인 잉글리시가 주어의 능동행위에 의해 동작을 당한 피동 대상으로 나타나므로 스미스는 함께 배우는 런행위자가 아니라 영어가 학습되어지는 당시에 함께한 대상으로 부과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드 프로페서 스미스라는 어구는 이 구문에서 배우는 행위자로 연관지으려고 부과한 것이 아니므로 영어를 가르치는 자격으로 부과된 참여자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본문 2의 해석을 보면 시는 엄마랑 함께 살고 있다는 표현인데 이드가 참여를 말한다면 그녀가 살아가는 삶이 엄마의 참여 상태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 되고 맙니다. 해석상으로는 참여보다는 랑이라는 우리말이 더 자연스러운데 우리말 랑은 동등 자격을 나열해주는 역할의 격조사입니다. 그러면 그 동등 자격은 어떤 것일까요? 주어 I와 더서는 각자의 성격상 동등한 자격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표현이 주는 의미에서 보면 아침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것과 태양의 솟아오름을 라이즈라는 동시적 동작으로 보고 동등성을 부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with는 I의 라이즈 동작 당시의 동등행위 대상을 같은 동반행위자라고 의미 지정해서 부과해주는 역할 기능을 한 것이 되는데 이런 행위에 있어서의 동등한 취급이 적절히 적용되는 구문의 예를 보겠습니다.
본문 3에서의 우리말 해석과는 달리 희가 현악 사중주단과 연주를 한다라고 인지됐다면 사중주단을 곁에 두고 희가 함께 연주한다고 보았을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을 의역된 그대로 사중주 단원이다로 수용합니다. 이런 번역이 옳다면 이드가 해보이는 역할 기능이 행위상의 동반대상 지정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스트링 쿼테트에서 A는 대상을 하나의 유형으로 제시해주고 있을 뿐 더러 수식되는 특정의 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드가 지정하는 어스트링 쿼테트와 연주를 하는 희가 상응한 행위격이 있는 동반대상으로 서술된 것입니다. 예문 1에서도 그것을 인지하게 해줍니다. 주어가 동작 파트를 할 때는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드는 주어 희와 동등한 행위를 했을 상대방을 가리키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데 행위적으로는 동등하지만 주어의 행위와는 달리 이드의 대상은 피동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드가 지정하는 대상은 주어가 하는 행위에 동참되는 셈입니다. 다음 구문들에서 그 같은 동참 행위를 느껴보겠습니다. 예문 1과 2 표현은 영어학습 과정에서 빈번히 인용되는 형태입니다. 본문 1장에서 제시한 심층적 구문구조 분석에서처럼 펼침구조에 쓰인 동사 어그리 역시 사역성을 부여해서 타동사화하고 주어에 대한 제기대명사를 피역대상으로 도입해 심층 분석의 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심층적으로 모든 동사는 주어 자신을 1차적으로 대상화하는 자기 사역이 먼저 발생한다고 보는 분석이므로 주어에 대한 제기대명사를 대상으로 다루는 이른바 목적어로 있게 하는 상정이 필요해집니다. 이와 같은 심층적 발화 메커니즘을 받아들이면 주절 주어의 행위는 주어에 대한 제기대명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고 그 사역을 당하는 대상은 심층적으로 수동 피동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수동화된 수동주어의 상태 모두는 이트에 의해 지정을 받아 위드 이하로 구체화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펼침 2의 경우와는 어떻게 변별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펼침 1에서 이드에 의해 구체화되는 대상은 주어와 동반행위로 동참되는 것이라서 유가 될 수 있지만 펼침 2의 유어 어피니언은 어글이라는 동반행위 대상자가 아니라 동반행위를 유발한 내용물, 즉 그래야만 하는 상대의 견해입니다. 주어 자신이 동의할 때 받아들이게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유어 어피니언이라고 밝힌 것으로 변별됩니다. 지금까지는 위드가 주어의 행위에 대한 동참자를 지정한다고 보았는데 동참하는 대상, 즉 동반자는 능동적이지 못합니다. 본문 5 표현은 구문 형태상 수동문이라서 그림을 그린 행위자는 표층에 드러나지 않지만 이드어 펜셀과의 동참 관계인 행위자는 드로어입니다. 그림을 그린 사람의 행위에서 어펜셀은 동원되어 사용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동참하는 동반자이지만 자의적으로 행위를 하지는 않습니다. 전치사 인의 사용 구문과 비교하면서 위드가 가진 역할 기능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치사 인이 쓰인 1 표현은 연필을 이용해서 그렸다는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이 속성이용이라는 역할 기능으로 대상을 선택했고 선택된 도구 펜셀도 태생적인 자기 유형만을 드러내는 무관사명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인은 이러한 명사의 속성을 이용해서 앞의 그림 상태를 구체화해 준 것이 됩니다. 그래서 표현 1은 연필의 속성을 이용한 그림, 즉 페나라는 그림 속성으로 유형화가 되어질 수 있지만 예문 2에서는 연필을 동반 도구로의 사용이라고 구체화한 셈입니다. 예문 2에서의 위드는 동반자임을 말할 때 A 관사로 동반자로의 유형임을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림이 그려질 때에 동반된 도구를 표현한 것이 됩니다. 다음 3과 4 표현은 그 개념에 따른 정문과 비문입니다. 위드가 쓰인 예문 3 표현은 정문입니다. 더 인도우는 피동주어이고 어볼은 피동 동참자입니다. 이 현상은 예문 4 표현이 왜 비문인지를 말해줍니다. 더 인도우가 피동주어인 것은 같으나 어보이는 피동에 쓰인 도구가 아닌 피동결과 유발자이므로 구문이 주는 의미상 어보이를 피동의 동참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바이에 의해서 행위 유발자로 지정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서 예문 4에서의 위드 사용은 비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드로 지정된 대상이
피동 동반자로 인지된다면 그 대상이 주어의 행위에 동참되어 들어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어가 행위로 동참해 들어가는 것인가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주어의 행위에 동참해 들어오는 듯하지만 주어 유가 더 트랜스그레서주에 동참되어 들어간 것으로 인지됩니다. 누군가가 유를 범법자의 일원으로 집어넣어 계수하기 때문이겠지만 예문 1 표현을 보면 이드에 의해 동참 대상으로 지정되는 디 에너미가 싸움에 동참하는지 동참당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문 1 표현의 우리말 해석에서 보면 파이트라는 행위 속에서 동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동참하고 동참당하고를 모두 담을 수 있는 동반이라는 우리말 의미로의 역할을 수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동반이라는 우리말 사전적 풀이를 보면 어떤 행위를 함께하거나 전개 또는 진행 과정에서 지니거나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문 2는 힘과 거래 관계를 갖고 있다는 표현인데 주어져 머물러 있게 한다는 have가 거래 동작의 확정 상태에 있다고 표현한 딜링을 대상화했으므로 지금 시점의 거래가 아니라 유지된 거래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드의 의미 지정이 주어 I와 힘의 거래상의 동반을 말하는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예문 3 같은 표현에서의 위드 사용과 우리말 해석은 우리의 언어적인 표현 방법에서는 쉽게 적응되지 않는 어휘나열입니다. 우리 언어로는 I have no money만으로도 표현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식 차이를 동사 have의 심층적 작용 개념과 분석 구조에서 보면 영어에서는 with가 수반되어야 함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구문으로의 표현이 우리의 언어 정서상으로 어색함이 느껴지는 것은 have의 개념을 우리말 가지다 같은 소유 개념으로 내재화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have의 심층적 작용 개념을 적용해보면 대상을 주어져 머물러 있게 한다와 같은 의미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상인 money의 머무름 상태는 이드미에 의해서 동반의 대상으로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그럴 수 있는 영어식 표현 방법으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사랑에 빠졌다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예문사도 역시 각 기능어의 심층 개념에서 분석해보면 왜 그렇게 사용되는지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서 확인된 with의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은 이렇습니다. 첫째, with의 대상은 주절 주어와 하나의 행위에 관여됩니다. 둘째, with의 대상은 피동적으로 당시에 함께하게 된 것들입니다. 셋째, 주절 주어의 행위는 with로 지정되는 대상과 동반 상태로 나타납니다. 이제는 도출한 with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으로 동반전치사 with의 사용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또 다른 어휘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문법 분석이 낯설거나 어려우시면 반복해보세요. 영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출판되어 있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활용하세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